이번에 한국에 뒤늦게 공개된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를 보고 왔습니다. 엣지러너를 이야기하기 전에 게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출시 전 당시에 역대 AAA 게임들을 통틀어 가장 큰 기대를 받던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류의 솔로인 게임에 관심 없던 게이머들도 대체 사펑이 뭐길래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작사인 CD 프로젝트는 사펑 이전에 위쳐3로 역대 가장 위대한 게임 중 하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차기작인 사펑은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홍보 같은 것들을 또 역대급으로 해놔서 사람들의 기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사펑 출시 트레일러의 키아누 리브스의 등장은 지금 봐도 소름 끼치고, 트레일러 공개에 바로 뒤이어 무대에 키아누가 직접 등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흥행 치트키였죠. 하지만 정작 출시 후 게임의 완성도가 홍보와는 많이 달라 폭망해버렸는데요. 몇 년 동안 수많은 게이머들에게 조리돌림 당하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 엣지러너 공개 이후 다시 게임이 재평가받으며 역주행 중입니다. 물론 그간 많이 고쳐놓기도 했고요. 엣지러너는 CD 프로젝트와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 명가 트리거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트리거는 그랜라간, 킬라킬 등의 작품이 대표적인데, 확실히 엣지러너 또한 딱 봐도 트리거 작품인 게 바로 느껴질 정도로 트리거의 색깔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감독은 트리거의 대표 그랜라간으로 유명한 이마이시 히로유키 감독이고, 에반게리온의 원화 등을 담당하기도 했던 요시나리 요우 감독이 캐릭터 디자인을 했습니다. 스토리는 단순하다면 단순한 스토리인데요. 짧고 임팩트 있게 사이버펑크의 세계관을 잘 그려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한 소녀를 달에 보내주기 위한 한 소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초반 분위기는 무거운 현실에 비해 밝은 성격의 캐릭터들로 펑키한 느낌을 주다가 중반부부터 분위기가 무거워지면서 최후반에 가서는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섞여 비장해지면서 여운을 주는 독특한 매력이 연출됩니다. 역시나 가장 인상 깊었던 연출은 음악의 사용입니다. 엣지러너를 감상 전과 감상 후의 느낌이 다르다는 밈들이 넘쳐날 정도로 음악을 참 맛있게 잘 쓴 것 같습니다. 달콤 씁쓸한 강한 여운을 주는 역설적인 연출법을 아주 잘 살려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의 한 수는 산데비스탄의 연출입니다. 본작인 게임 속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특별한 능력처럼 그려지진 않습니다. 다른 영화, 애니, 게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리타임 연출이어서 게임을 할 당시엔 산데비스탄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엣지러너에서는 데이비드가 산데비스탄을 사용할 때마다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주는 컷신이라든지 움직임의 잔상 효과를 추가한 것,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또는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자주 못 쓰는 굉장히 유니크한 기술처럼 그려졌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있고 캐릭터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려준 연출이었습니다. 어쨌든 엣지러너의 스토리는 게임 시점에서 약 1-2년 전의 과거를 다루고 있는데, 게임을 해본 입장에서 애니 캐릭터들의 언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배드엔딩일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 과정을 흥미롭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엣지러너는 기업인 아라사카와 좀 더 깊숙이 관여한 게임의 스토리와는 다르게 사이버 사이코라는 증상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각 캐릭터들이 무너지는 과정이 굉장히 트리거스럽게 임팩트 있게 그려져서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나 중반부에 데이비드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메인이 과도한 신체 개조로 인해 사이버 사이코 증상이 발현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에피소드는 이 작품에 더욱더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에피소드였죠. 데이비드 또한 메인의 죽음 이후 팀의 리더 자리를 이어받지만 자신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데이비드조차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났을 뿐 메인처럼 사이버 사이코 증상을 겪게 되면서 죽음을 암시하게 합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루시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열혈 정신력으로 버티며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신의 비정한 삶에서 벗어나 달에 가고 싶었던 소녀 루시를 위해 살았던 데이비드. 초반엔 아라사카의 높은 곳으로 가길 바랬던 어머니의 꿈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엔 루시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의 꿈을 살아가는 것 또한 자신의 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신의 꿈을 위해 희생한 데이비드의 죽음이 루시에겐 꿈을 이루게 해주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이, 말 그대로 달에 갔을 뿐 진정으로 루시가 바랬던 건 데이비드와 함께하면서 같이 달에 가고 싶었던 것으로 꿈이 변화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루시의 표정을 보면 모두가 꿈을 이루는 것에 실패한 이 스토리가 어딘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을 울리며 여운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특별한 주인공이라 생각하며 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죠.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사이버펑크의 비정한 세계관을 잘 나타낸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포스트 카우보이 비밥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스토리도 매력적이지만 이 스토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준 캐릭터 디자인도 신의 한 수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 데이비드야 말할 것도 없고 남자인 저로서는 역캐들에게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메인 히로인 루시는 정말 디자인이 잘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가 루시를 위해 살고 죽는다는 게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루시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포스트 카우보이 비밥 느낌이 들었던 게 루시가 페이를 약간 연상시켰기 때문일까요? 뚝 떨어지는 단발과 어깨와 각선미를 강조시키는 의상 등이 닮아 있습니다. 거기다 시크한 표정의 도화살 메이크업이라고 하나요? 눈가에 보이는 붉은 아이라인 포인트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씹덕들의 차밍 포인트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히로인, 우리의 레베카. 첫 등장부터 독특한 캐릭터성에 눈길이 가더니만 마치 할리퀸의 어린 버전 같은 느낌의 레베카는 루시 못지않게 매력적이고 정이 갔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거친 성격과 입담, 그 성격에 의외로 약간 짝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순정파 속성은 뭔가 아스카 같기도 하고 츤츤거리지만 가족의 죽음엔 이성을 잃어버리는 듯한 모습은 마치 베지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데이비드 곁을 지키는 동료애도 있는데요. 사이버 사이코 증상의 멘탈 붕괴가 돼가는 데이비드를 위해 마치 엄마처럼 품어주는 장면은 그야말로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히든 히로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루시를 최종 보스격인 아담 스매셔가 아마 이것 때문에 아담 스매셔에게 리벤지하기 위해 사펑 2077에 돌아가는 유저들이 많아서 게임 역주행에 한몫을 했을 겁니다. 아담 스매셔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이 녀석 게임에서 겉모습과 포스와는 다르게 사실 뜨뜨미지근한 약간 허무한 보스 정도였는데 엣지러너에서는 정말 무지막지하고 무자비한 최종 보스처럼 그려져서 이 또한 게임보다 더 좋았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러한 모든 캐릭터 성장과 스토리 과정이 트리거 작품을 보다 보면 느껴지는 특유의 급전개스러운 느낌과 애초에 10화라는 짧게 기획된 회차 수 때문에 좀 더 보고 싶은 부분들이 스킵되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많은 회차를 두고 각각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에게 정이 들 수 있게 하고 후반부 끝맺음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후반부 사이버 스켈레톤 이식 시퀀스에서 좀 더 폭발적인 연출, 아담 스매셔와 1대1 매치에서 더 처절하게 싸워주는 장면들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사이버 스켈레톤을 이식할 때부터 이미 베르세르크의 광전사 갑주 에피소드가 연상되면서 데이비드가 마치 가츠처럼 한계를 깨가며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전에 개사기 아이템을 두른 것에 비해 보여지는 전투 연출은 약간 심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올해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단연 인상 깊은 작품이고 못해도 탑3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게임을 출시 당시 즐긴 입장으로 애니는 사실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한국에선 늦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워낙에 해외 쪽에서 호평 일색에 게임 역주행, 각종 밈들이 터져나와서 아 잘 나왔나 보구나 해서 봤는데 애니 역사상 역대급 작품이다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여운을 주고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저는 다시 I really want to stay at your house 무한 반복 재생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